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죠.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일남 일녀를 키우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살림살이는 좋지 않았지만 행복했다곤 자부할 수 있죠. 부모님의 권유로 전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었어요. 하지만 선수까지는 되지 못하고 취미에서 머물렀죠. 어려서 몸이 너무 약해 시작한 태권도였지만 나름 고등학생이 됐을 땐 거뜬한 성인 남성에게 발차기까지 겨눌 수 있는 실력까지 도달했었죠. 그렇게 씩씩하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전 대학교를 입학하였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죠. 지금의 남편과는 대학교 CC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고요. 남편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 덕분에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매번 싸우기 일쑤였죠. 남편이 딱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땐 왜 그렇게 이간질들을 많이 하는지 오히려 결혼하고 좀 편해졌었죠. 그거 알아? 미남이 인기 난리더라. 후배들이 미남이 보고 잘생겼다고 여자친구 있냐고 엄청 물어봐. 너 긴장 좀 해야겠더라. 진짜? 뭐 미남이가 잘생겼긴 했지. 그래도 미남이는 나밖에 없을걸? 너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도 긴장 좀 하라는 거지. 오죽 잘생겼어야 말이지. 그리고 은근 미남이가 곁을 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 너. 그럴 리가. 미남이가 그럴 땐 아니지. 일단 네 충고 고마워. 단속 잘해야지. 어쨌든 알겠어. 얼른 수업 들어가자. 친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남편이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 저에게 조심 좀 하라며 언지를 줄 때마다 기분은 썩 좋지 않았어요. 훈남 남자친구를 둔 사람의 비애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였어요. 취직을 하고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전 대기업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였고 남편은 공대 출신이어서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동문회에서는 축하한다고 하였고 내심 질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며 결혼을 약속하였죠. 전 그렇게 당연히 행복할 것 같은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너 미나미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며? 부럽다. 너희가 결혼을 한다니. 미나미도 너 꽤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취직도 했겠다. 자리도 잡았겠다. 결혼하는 거지 뭐. 내가 우리들 중에 제일 먼저 시집 가는 건가? 길 잘 터놓을게. 27이란 적당하다면 적당한 나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참 묘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진행하는 거지만 과연 내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에게 믿음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갈 수 있었죠. 평생 너한테 잘해줄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여자 문제는 전혀 없을 거야. 나 믿지? 당연하지.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잖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도 잘할 거니까 자기도 잘해야 해.
알겠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 거야. 네 불안이 뭔지 아니까 내가 살면서 더 믿음을 줄게.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자 남편은 전보다도 훨씬 잘해주었어요. 결혼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었지만 시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아마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선뜻 결혼을 허락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참 좋으신 분들이었죠. 부모님처럼 늘 저를 생각해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내가 엄마처럼 대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꾸나. 알겠지? 항상 고맙다. 네, 감사드려요. 저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늘 만족시켜드릴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감사해요. 어쩜 너는 말도 예쁘게 한다니. 고맙다. 내가 딸이 없어서 꼭 딸이 하나 있으면 했거든. 너무 고마워 정말. 어머님이 절 예쁘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머님의 역할도 한몫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에 꽃길만 있겠구나 싶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였고 저를 시집 보내는 부모님은 기쁨 반 슬픔 반이 공존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이제 시집을 가니 부모님이 절 곱게 키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슬프던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죠. 부부가 되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정식으로 부부다. 그치? 통장이며 월급 그리고 생활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해야겠어. 그래야 가게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생각하지. 안 그래? 설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활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난 그런 거 싫어. 절대 아니지. 알겠어. 이제 내 월급은 다 네가 관리해. 그리고 거기서 관리비 내고 적금 따로 붓고 하는 것까지 너만 믿을게. 어머, 그래도 돼? 그럼 자기가 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건데도 괜찮아? 자기가 그렇게 흔쾌히 말하니까 난 너무 좋다. 부부된 것 같고. 남편이랑은 결혼 후 싸울 일이 아예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주었고 항상 기분 좋게 생활하였죠. 오히려 결혼을 하니 이간질하는 친구들도 없고 싸울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결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거였죠. 월급 통장까지 저에게 맡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머, 너 결혼하니까 얼굴이 아주 폈다 폈어. 그렇게 좋아? 하긴 미남이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겠다. 너네가 시시 커플 최초지? 뭐 그치, 좋아. 결혼하니까 더 잘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싸우지도 않는 거 있지? 맨날 보게 되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너 시집 진짜 잘 갔어. 미남이네 재산도 좀 있다며. 그게 다 누구 거겠어? 미남이 외동이니까 다 네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얘는 아직이지. 그리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미남이가 잘해주겠다 하니까 그것만 믿고 결혼한 거지. 천하의 김미남이? 그래.
결혼했으니 좀 낫겠지. 그래도 너무 밖으로 나돌게 하지 마. 얼굴값 좀 하잖아, 미남이가.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너도 참. 대학생 때 얘기야. 지금은 완전 아저씨 다 됐지 뭐. 네 신랑이나 신경 쓰세요. 친구들은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도 우쭐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뭐 하나 잘난 거 없이 평범한 저에게 남편은 과분한 사람이었거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2년쯤 지나고 있을 때 남편은 점점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죠.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비밀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연애 때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밖으로 도는 일이 허다했어요. 정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연락이 안 되는 건 기본이었고 투명하지 못한 외출을 많이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신혼이었기에 그렇게 따지고 들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싸움이 될까봐 말이죠. 그리고 결혼 전 그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설마 하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오늘도 회식이라고? 자기네 회사 점점 회식이 느는 거 아니야? 거기 사람들은 가정 없어? 회식만 하면 연락도 안 되고. 아, 그럼 어쩌냐. 회사원이 까라면 까야지. 내가 뭐 힘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안 그럼 나만 찍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 기가가 늦으니까 그렇지. 알겠어. 오늘은 좀만 마셔. 대충 분위기 좀 맞춰주고 알겠지?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도 약간 나를 못 믿는 경향이 있더라. 원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알겠어. 천천히 들어와. 아, 새벽 2시까지는 들어와야 해. 진짜 이 시간 넘기면 안 된다. 남편은 이런 식으로 늘 얼렁뚱땅 넘기기도 하였고 전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댁에 가게 되면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늘 투덜투덜대며 남편에게 섭섭한 점을 말씀드리기도 하였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제 편이 되어주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에게 있는 불만도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시어머니셨거든요. 오히려 남편을 꾸짖어 주시고 저를 감싸주시는 분이었죠. 남편 때문에 힘들어도 오히려 어머님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나날이었어요. 미남 씨, 요새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거 있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연락도 잘 안 될 때도 많고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속상했겠다, 새아기가. 미남이 내가 혼내줘야지. 제 아빠 닮아서 무뚝뚝하니 그렇지? 그래도 널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날 거다. 아마 이건 내가 장담해. 그러니까 섭섭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풀고 가렴. 내가 다 들어줄게. 알겠지? 감사해요, 어머님. 미남 씨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 그래도 어머님한테 털어놓으니 속 시원해요. 그래, 그렇게 털어버려. 언제든 나한테 와서 털어놔. 그래야 네 속이 편하겠지. 안 그러냐? 아유, 얼굴 반쪽된 것 좀 봐라. 그리고 미남이 외박하는 날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더라. 너 신경 쓰인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외박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님네서 자고 간다는 말에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좀 내려놓자는 생각도 했고요. 언제나 늘 이런 식으로
저의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풀었죠. 그렇게 아닐 거라고 믿고 지냈던 세월이 조금 흐르고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선산이 좋은 가격에 팔려 아버님은 미리 이 부분을 남편에게 떼어주셨어요. 워낙에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재산을 떼어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예상치도 못한 돈이 생기자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둘 다 맞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 아쉬움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큰 돈을 쥐게 되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이 좋아하니 제 기분도 좋았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였고요. 아버지, 고마워요. 미리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히 받을게요, 아버지. 엄마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네 아빠가 너한테 큰 맘 먹으신 거야. 어디 재산 움켜쥐고 주실 뿐이니?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신 거다. 알죠. 제가 더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정말 잘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희 아빠 얄짤 없는 거 알지? 너 요새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다며. 새아기가 속상해서 그런다, 어? 아,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참 이런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셔. 일단 걱정할 건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새아기한테 잘하고 가장 노릇 확실히 하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먼지 타지 말고 가정에만 충실해. 알겠냐? 엄마한테 얘기 들으니까 외박이 잦다던데 정신 차려. 알겠어? 새아기 눈치채는 날엔 다 끝장이니까 행동거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시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미리 선산을 판 돈만 미리 주셨죠. 이 부분도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도 재산이 생기니 조금 더 활력이 생긴 것 같았고요. 하지만 수중에 돈이 생기자 갑자기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전 남편을 뜯어 말렸었죠.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아이템이라든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남편은 무작정 사업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제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갑자기 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그럼 뭐 하려고 그래? 갑자기 이직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 내 사업 한번 해보려고. 남자가 태어났으면 포부 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안 그래? 난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믿어줘. 아니, 무슨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 의견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나를 믿으라니까. 넌 꼭 하기도 전에 초치는 게 좀 있더라. 내가 요새 들은 정보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믿어. 사업이 쉬운 줄 알아? 아버님이 주신 거 우리 좀 보관했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시작해보자. 어?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 아니, 내가 너 돈 달라고 했어? 아, 왜 이렇게 못 믿어서 안달이야? 진짜 질린다.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아휴, 지겨워. 다짜고짜 사업을 한다는 남편을 아무리 뜯어말려 보았지만 제 힘으론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리저리 사업 구상을 한다는 핑계로 놀러 다니기 일쑤였었죠. 얼마나 한심하던지 이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발 간섭 좀 그만하라며 저에게 소리도 지르기 시작했고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너 지금 나 이렇게 너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당신 정말 왜 그래? 오히려 그 돈이 독이 된 것 같아. 아, 숨 막힌다. 제발 그만 좀 해. 남자가 사업 구상 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매번 그렇게 집착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뭐? 집착? 당신은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다 집착 같고 구속 같은 거야?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맞아? 그게 의부증이라는 거야. 너 설마 의부증 있냐? 병원 가봐 좀. 나도 숨 막히니까. 남자가 큰일 하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저에게 항상 믿음만을 주는 남편이었지만 점점 본인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니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하고 저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일주일 중에 남편을 보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남편은 그렇게 저와는 멀어졌죠. 얼마나 속상하던지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어머니, 미남 씨 좀 말려주세요. 갑자기 사업한다고 나가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요새 뭐하고 다니는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아버님이 선산 판 돈 남겨준 노로 저래요.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라고요. 아이고, 진짜 걔 왜 그런다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내가 알아듣게 잘 타일러 보마. 너는 마음 놓고 좀 푹 쉬고 있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않니? 안 그래? 미남이가 약간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좀 있잖아. 내가 말려는 볼게. 꼭 말려주세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연락도 안 되고 뭐하고 다니는지 하루 종일 핸드폰도 꺼두고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미행도 못 하거든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정말. 아, 속상해. 어쩌면 좋아요? 내 이 녀석을 그냥? 아휴, 왜 늦게나마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돈이 무섭다더니 정말 글짜기로구나. 이젠 못 믿겠어요.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지도 다 의심되고 사업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아, 그래, 내가 잘 타일를게. 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너무 그러면 애가 점점 밖으로 나돌지 않겠니? 안 그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해봐도 시어머니는 딱히 저를 달래주실 뿐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밖에서 겉돌고 있을 무렵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급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도 급한 전화길래 전화를 받아보니 너무 놀랄만한 소식이었어요.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옷을 챙기고 바로 회사를 빠져나갔죠. 정신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김미남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대학병원인데요. 김미남 씨가 병원에 오셨거든요. 지금 좀 급한 상황이라 와주셔야겠는데요. 네? 병원이요? 아니, 무슨 일로? 금방 갈게요.
혹시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 오셔서 상황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일단 수술을 황급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 병원에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남편은 수술을 급하게 들어갔죠. 사인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남편이 발견된 장소도 웬 경기도의 한 장어 양식장이더라고요. 여기서 발을 헛디뎌 뒤로 자빠졌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처럼 어이가 없었죠. 제가 당황해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저에게 물으셨고 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었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제 귀를 의심한 상태이기도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면서요. 아이고 이놈아, 거기를 왜 가가지고 내가 그 여자 얼른 정리하라고 했는데 기어이 네가 일을 치르게 생겼으니 어쩌냐. 제발 수술만을 잘 되길 바라야지. 제발 우리 아들 꼭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 우리 아들 없으면 죽어요. 네? 알겠죠? 아, 그만해. 온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 지금은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것밖에 없지. 그만 일어나. 새아기도 물 좀 먹고 오너라. 여자? 여자라고 들었지만 너무 경황이 없어 일단 남편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참 마지막이 장어 양식장에서 실족사라니요. 이런 기구한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저 역시 너무 슬펐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을 대신해 장례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정신없는 저를 위해 제 남동생 그리고 저희 아빠가 대신 장례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였죠. 얼마나 울었을까.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얼마나 참담하던지 아마 태어나서 그날이 제일 목 놓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의 탈진할 지경까지 눈물이 났거든요. 얼마나 미안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던지 얼마 못 살 거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하게 마음 편히 허락해 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못 믿어 한 것들도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잔소리만 했었는데 남은 건 모든 후회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더니 전 그렇게 울며 후회를 하고 있었죠. 어떡해 아빠. 나 너무 이 사람한테 미안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걸. 내가 괜히 말려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네 잘못 아니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만 울어 이거사. 이렇게 울면 너까지 쓰러질라, 어? 아빠가 옆에 있잖아. 죽기 전에도 싸운 기억밖에 없어. 사업 말리지 말걸. 하고 싶은 거 기분 좋게 하게 할걸.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런 말 말아라. 세상에 후회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김서방, 너한테 고마운 기억 많을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 정말 그럴까? 죽기 직전까지도 나랑 싸웠는데 나 원망하면 어떡해. 그냥 기분 좋게 허락해 줄 걸. 내가 너무 옥죄었어, 그 사람.
아무리 아빠가 옆에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후회만이 남던지. 한참을 울고 탈진해 있었을 때 너무 머리가 아파 바람이라도 쐬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인기척을 낼까도 싶었지만 기력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죠. 비상계단에 걸터 앉아 비스듬히 기대에 있는데 시부모님 얘기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차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야야, 누가 들을라. 조용히 좀 얘기해. 아유, 불효자식. 결국 이렇게 떠날 거 그렇게 속만 썩이고 가다니. 나쁜 놈.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어요, 내가. 난 알고 있었는데 말리지 못했죠. 저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쩜 좋아요. 새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죠? 에휴, 나쁜 놈. 여자 하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가버려. 이 나쁜 놈의 불효자식. 아휴, 나쁜 놈. 벌 받은 거야. 새아기 몰래 뒤에서 끄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 그만 얘기해요.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휴,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철없는 아들이래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인데 어쩌면 좋아요. 난 이제 사는 의미 없는데 우리 아들 없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어쩌죠? 거짓말 같아. 안 하던 문신까지 하면서 그렇게 눈이 돌더니만 아유, 이 모자란 것. 그렇게 뜯어 말렸건만 나쁜 놈의 자식.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미남이 말대로 이혼 먼저 시킬 걸 그랬나 봐요. 아들 거는 다 걔 앞으로 될 텐데 어쩌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얘기를 숨죽여 듣고 전 충격을 받았죠. 아예 일어나지지도 않더라고요. 간간히 몸을 일으켰을 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탈진한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안치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던 남편을 본 순간 정말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가 모르는 곳에 누군가와 나는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커플 문신이었죠. 얼마나 기가 차던지 남편은 몰래 외도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외도하며 이곳저곳 사업할 거리를 찾던 중 장호 양식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갔다가 실족사를 한 거였어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시부모님들이 끔찍했어요. 모든 걸 다 알면서 이렇게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자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어머님 문신까지 한 것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여자도 남편이 인사시킨 상태였었죠. 그런데 저에게 늘 남편을 믿어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죠. 남편은 저 몰래 뒤에서 이혼을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하고 당황스러운지 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한눈에 봐도 눈에 띄게 젊은 여자가 조문을 왔더라고요. 남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싶었지만 전 곧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 발목에 새겨진 남편과 같은 문신을 보고 말았던 거죠. 전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까진 꾸역꾸역 참아보려 했지만 저조차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뻔뻔한 년.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네가 저 문을 와? 내 남편이랑 놀아나니 재밌었니?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여길 와? 어머,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지금 남편 죽었다고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이거 안 나? 어여 놓으란 말이야.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아, 그래. 여기 다 한 통속이지. 나만 바보였어. 그래놓고 난 나를 원망하고 나를 탓했지. 아, 기가 막혀. 얘, 정신 좀 차리고 이거 놓고 얘기해라. 사람들이 쳐다보자니, 어? 제발. 우리 아들 가는 길 조용히 보내주자. 제발. 시어머니가 아들 가는 길 조용히 보내주자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나를 챙겨주는 척하면서 뭐든지 다 아들을 위하고 있었다는 저 위선적인 한마디에 더욱더 참을 수가 없었죠. 전 장례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편의 영정사진도 던져버리고 상간녀의 머리끄덩이는 물론이고 차례상에 나있는 음식들도 다 던져버렸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얘,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안 차려? 아우, 기가 막혀.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더럽히는 거야? 뭐? 더럽혀? 아줌마, 정신 차려. 당신 아들 바람 피우다 실족사한 거야. 어따 대고 숭고한 척이야? 그리고 너 내 남편이랑 놀아나니까 재밌었니? 유부남 꼬셔서 문신까지 하게 하고 아주 살판들 났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당신들도. 어머니, 그동안 재밌으셨어요? 저 달래주는 척 뒤에선 아들이 이혼 준비하는 거 보는 그 심정 어떠셨어요? 뭐? 이혼시킬 걸 그랬다고? 남편 간수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나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놔둔 거 아니야. 안 그래? 당신 탓을 해. 닥쳐. 뚫린 입이라고 인연이 막말하네. 너 돌았지? 저 영정사진이 네가 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환장한 거잖아. 그치? 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날뛰기 시작했죠. 절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 남동생과 친정아빠는 저를 보고 분이 차올랐는지 저를 도와 시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의 꽁꽁 묵혀둔 태권도 실력을 상간녀에게 뽐낼 수 있었죠. 바로 뒤돌려차기를 통해 상간녀를 쓰러뜨렸어요. 상간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고 시어머니는 놀라 자빠졌죠. 아유, 세상에나. 아니, 뒤돌려차기라니. 너 이렇게 쌍스러운 애였니? 아유, 어쨌든 당장 나가.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 많은 데서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아우, 끔찍해. 우리 아들이 왜 너랑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아주 잘 알겠다. 알겠어. 말은 바로 하시죠. 아들 새끼 잘못 키워놓고 지금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역시나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뻔뻔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우리 누나 고생만 시키고 지 아들이라고 감싸고 도는 거 보소. 무식한 집안. 누나, 일어나. 아줌마, 아저씨,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지.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나, 알겠어? 내가 당한 거 나 그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남동생과 아빠는 그대로 저를 진정시키고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던지. 그리고 전 변호사를 그 길로 찾아갔죠. 다행히 이혼 상태는 아니었고 남편이 죽음으로써
남편이 물려받은 선산 땅 금액은 전부 저에게 귀속되게 되었더라고요. 그 외적으로 전 상간녀 소송도 걸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라는 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뻔뻔하게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선산 땅마저 저에게 가로채려고 했지만 법원 판결상 저에게 귀속되었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 그리고 배신으로 제 삶은 참 피폐해졌어요. 하지만 절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준 건 저희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었죠. 얼마나 고맙던지 가족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요. 시어머니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도 잃고 돈도 잃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든 말은 거짓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지금 조그마한 카페를 열어서 동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모든 원망이 씻겨 내려간 건 아니지만 절 아프게 했던 모든 인간들은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조차도 죄짓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아, 그리고 가족이 최고라는 것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오래된 일이라 전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가슴은 좀 아리더라고요. 가해자들은 당당하고 피해자가 움츠러드는 이 세상, 전 이 세상과 맞서 당당히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쁜 시간 이렇게 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 집은 친인척도 많지 않았고 명절에도 대부분 각자 가족끼리 보낸 적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집안 행사가 한 달에도 수십 번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댁이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남편 집안은 결혼을 할 때부터 집안에 대한 부심이 대단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는 지금까지 해온 시댁 행사들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셨죠. 아가, 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집안 행사는 네 시어머니 도와서 참석하거라. 다른 건 몰라도 종치 내에서 하는 건 참석해서 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참석하고. 솔직히 요즘은 전보다 많이 간소화됐지. 아마 우리 집만큼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집도 없을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행사를 챙겨야 우리 집안이 잘 살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나저나 결혼하고선 친인척들한테 다 인사는 한 거니? 네? 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어요. 남편이랑 저도 지금 일하고 있으니 평일에는 시간이 안 돼서요. 전화는 드리긴 했는데 직접 가서 인사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여기까지 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연락처 전화는 다 드렸어요. 아니, 전화만 하고 찾아가진 않았다는 거니?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자고로 어른들을 잘 모셔야 니들이 나중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일들 좀 쉬고 며칠은 친인척들 집 나랑 같이 돌 잡구나.
가서 직접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나중에 네가 행사 참석했을 때 다들 알고선 더 챙겨줄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도맡았던 집안이야. 내가 나 혼자 아들이라서 그렇지. 근석이야 근태가 있으니까 니들 둘이서 하면 더 편할 테지.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을 빼서 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는 다 드렸고 저희 상황도 다 설명드렸어요. 다음에 집안 행사 있을 때 참석하면서 인사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행사는 꼭 참석해서 인사드릴게요. 처음 결혼을 할 때부터 시부는 집안 행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강조하셨죠. 신혼 때는 그만큼 집안이 중요한 시댁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정작 집안 행사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다름 아닌 시모셨어요. 시부는 여자는 남편 집안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희생해야 하는 생각이셨고, 그게 당연한 분이셨죠. 당연히 시모는 시집 오고 수십 년 동안 한 달에 수십 번도 넘게 있는 집안 행사 준비를 다 도맡아 하셨고, 저에게도 시모처럼 그렇게 하길 원하셨던 게 시부셨고요. 행사가 있기 몇 주 전부터 시부는 저에게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몇 시까지 와야 하는지 매일매일 전화를 하셨답니다. 정작 시모는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라도 대며 오지 말라고 하셨죠. 아가, 시아버지가 전화 갔지? 이번에는 오지 말거라. 저번에 와서는 내내 고생만 하고 가고 내가 힘이라도 있으면 너 못 오게 빼주기라도 할 텐데 그러질 못하니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이번에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오지 마.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여태껏 나 혼자서도 잘해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석이한테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절대 오지 마라.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번에 가서 저도 참석해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보여서 안 되겠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어머님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한 달에 수십 번 있는 행사 어머님 혼자서 다 준비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도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오지 마라. 와서 고생했다고 한마디 듣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네 시애비가 워낙 유난이어야 말이지. 나야 못 배워 이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다지만 귀하게 집에서 공부시키고 키웠는데 널 나처럼 고생시킬 순 없잖니. 이번에는 오지 말고 아버지 전화도 받지 마라. 너무 아파서 전화 못 받는다고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 저 괜찮아요.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이번에는 참석하고 다음에는 일 때문에 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저번에도 고생하셔서 몸살 나셨잖아요. 이번에도 고생하면 어머님 진짜 큰일 나요. 차라리 저랑 같이 하시는 게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행사 때 막상 제가 참석을 해도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고생할까 싶으셨는지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 두셨고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을 때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제 손을 꼭 붙들고 차까지 태워서 얼른 보내셨죠. 시모께선 그렇게 절 생각해 주셨지만 시부는 하루 종일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치셨어요. 처음엔 저도 뭘 몰라 어리둥절해해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가 너무나 안쓰럽고 시부에게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몇 달을 그대로 지켜보니 그 수많은 종신들 사이에서도 일하며 움직이는 사람이라곤 심호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어머님 혼자서만 지금껏 이걸 다 해오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에 음식 하나하나 올릴 때까지 엉덩이 한번 떼는 사람 없이 다 꿋꿋이 앉아만 있고 내가 몇 달을 지켜봤는데 나아지는 거 하나 없어. 이게 원래 그런 거야?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원래 친인척들 많은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 집은 집안 명맥도 튼튼하고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 더 그런 거지 뭐. 어쨌든 부모님 세대까지만 그럴 거고 나는 이렇게까지 할 자신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야지 뭐.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외아들이잖아. 고모들 틈에서 아빠 혼자 아들이니까 다 도맡아서 한 거지. 당신은 동서 들어오면 둘이서 나눠서 하면 되니 좀 수월할걸?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그게 아니라 왜 꼭 어머님만 일을 하고 며느리들만 일을 하냐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당신도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부엌간으로 들어온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잖아. 이게 당연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난 이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가풍이야.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집처럼 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대가족을 안 봐서 그런 거지. 원래 대가족들이 다 이렇다고. 어쨌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지 뭐. 어차피 당신 가도 뭐 별거 하는 것도 없잖아. 그냥 엄마가 하는 거 옆에서 거들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동생도 결혼한다고 하니 동서랑 같이 하면 더 편하지 뭐.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의 꼴을 보자니 너무나 황당하고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는 대학교 조교수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대학 전임 교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시부는 동서를 너무나도 좋아하셨는데 바로 동서가 사학과 조교수였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가풍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며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걸맞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아들들을 어떻게든 큰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자식들이 내 맘같이 되어 말이지.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는 사학과 조교수니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니? 종친회에서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에 무척이나 환영하고 있단다. 정말 고맙다. 아버님, 저야말로 영광이죠. 좋은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저야말로 기뻐요. 근태 씨한테는 집안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분야이다 보니 저도 흥미가 가고 어떻게 딱 이런 탄탄한 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인연이 역시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이며 종친회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저야말로 너무나 기쁠 따름이에요.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는 겸손하고 훌륭하구나. 우리 집안은 훌륭한 남자들을 보필하는 여자들이 중요해. 다음에 우리 종친회 행사 때 참석해서 많은 얘기 나누자꾸나. 그네야, 가서 다가 좀 내고 넣어라. 아직은 작은 애가 집안 살림이 서투니
오늘은 네가 좀 준비하고 시간 될 때 집안일이며 이것저것 네가 잘 설명을 해주렴. 아유, 아버님. 따로 교육이 필요한가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다른 것보다 아버님께 직접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급하게 학교에 일이 생겨버려서요. 다음에는 제가 꼭 일찍 와서 다 참석할게요. 처음 봤던 동서는 격식 있고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고지식했던 아버님과도 말이 잘 통했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그날 이후로 행사에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버님이 찾으시는 것도 아니었죠. 시동생도 오지 않아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독한 독감에 걸려 아파서 갑작스레 오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서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답니다. 동서, 괜찮아? 안 그래도 아까 전화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했어. 독감 걸렸다면서 이제 좀 괜찮아? 병원 가면 링거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링거는 맞은 거야? 어머님이 엄청 걱정하셨어.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 독감이 엄청 독하다고 하더라고. 시동생도 같이 걸렸다면서? 어디 다른 곳은 아픈 데 없고? 아, 형님, 괜찮아요. 독감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감기지 뭐예요? 약 먹으니 괜찮아졌어요. 그나저나 오늘 행사는 좀 바빴죠? 아버님은 별다른 말씀 하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전화 드렸더니 아버님은 괜찮다고 괜히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감기라도 걸려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잘했어.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오면 되지 뭐. 그나저나 아버님이 동서네 집으로 뭐 보내신다고 하시던데? 동서가 움직이기 힘들면 내가 가져다 줄까? 아버님은 내가 가져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한테 챙겨줬거든. 아, 그거요? 그냥 안 주셔도 돼요. 저번에 아버님께 선산 이런 거 물어보다가 자료 찾아보고 주신다고 하신 건데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버님도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종치네 하는 게 참. 그냥 저번에 장단 맞춰드리려고 한 거라서 그 자료 그냥 폐기해 주세요. 다음에도 저는 참석은 안 할 것 같은데 형님은 가실 거죠? 그냥 제가 알아서 핑계대서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동서가 행사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게 그다지 신경은 쓰이지 않았어요. 저야 시모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가는 거였고, 저도 얼굴도 모르는 조상과 시댁 집안을 생각해서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동서도 싫어서 참석을 안 한다는 걸 제가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동서는 괘씸했어요. 늘 행사가 끝이 나고 나면 어머님은 선물로 들어온 갈비며 과일들을 죄다 꼼꼼히 포장을 하셨어요. 어머님, 이거 다 어디 가져다 주실 거예요? 어머님 고생했다고 보내주신 건데 어머님 많이 드시지. 조금이라도 남겨서 어머님 드세요. 이거 어머님이 드시고 싶으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보내시려고요? 에이, 어머님, 조금만 보내세요. 어머님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두고두고 드시지. 어디 이렇게 많이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음식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나눠서 먹지 뭐. 너 이건 저기 따로 챙겨놨어. 한우갈비 들어왔더라. 이건 나누지 않고
너희 다 가지고 가서 먹어. 저번에 갈비 했던 거 네가 너무 잘 먹어서 이번에 올 때 잔뜩 해줘야지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어. 가지고 가서 둘이서 나눠 먹어. 알았지? 이건 작은 애네 집에 보내려고. 안 그래도 둘째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 자기 손을 다쳐가지고 일도 못하고 밥도 죄다 시켜 먹고 있다면서 음식 좀 싸달라고 하길래 좀 싸서 보내려고. 이렇게나 많이요? 아유, 어머님, 이거 직접 가져다 주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고생이에요. 그냥 놔두시고 저희가 가면서 가져다 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게 정리했는데 음식까지 포장해 달라고 하다니. 어머님, 그냥 대충 담아만 주세요. 어차피 가는 길에 주고 갈 테니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그래도 가다가 살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너한테 괜한 부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둘째네 집에 갔다가 가면 집에 가면서 삥 둘러서 가는 거지? 그냥 이거는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얼른 너희는 올라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가방에 영양제 넣었거든? 올라가면서 하나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러렴. 다음에는 무리해서 오지 말고. 알았지? 동서는 행사에 참석도 안 하면서 늘 음식을 보내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손을 다쳤다느니 몸살이 났다느니 해서 정말 아파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고는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동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근처에 갔다가 카페에서 나오는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다쳐서 깁스를 했다는 손은 어디 가고 양손이 모두 멀쩡하더라고요. 동서, 손 다쳤다고 한 거 아니었어? 몇 주는 깁스해야 한다며. 그래서 어머님 매주마다 반찬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벌써 깁스 푼 거야? 어머님은 모르시고 계시던데. 어머님한테 얼른 연락드려. 어머님 매번 반찬 10가지 하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셔. 동서가 손 다쳐가지고 아픈 줄 알고 보약도 지어서 보냈던데 알고 있어? 어머,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손은 진작에 다 나았죠. 어머님 보약 보내주신 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전화 드려야죠. 근데 뭐 반찬 10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저 먹으라고 보내시는 거겠어요? 다 남편 입맛에 맞는 거 보내시겠지. 제가 다 나았다고 말해도 어머님 그냥 보내실 것 같은데. 아니야. 어머님 동서가 좋아하는 걸로만 보냈던데? 동서 좋아하는 음식 물어봐가지고 다 만들어서 보내셨잖아. 어머님 고생 많이 하고 계셔. 안 그래도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동서네 먹을 반찬까지 하시다 보니까 몸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동서가 얼른 연락드려서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아버님께서 뭐라고 연락 안 하셨어? 동서는 왜 한 번을 참석 안 하냐고 하시던데. 그래요?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네요. 아버님한테는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어제 전화 오시긴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는데 아버님한테 전달을 안 하셨나 봐요. 그나저나 요즘은 음식을 좀 대충 하나 봐요. 처음에는 그래도 꽤나 먹을 거 많이 보내시던데 재료도 간단한 걸로만 쓰시는 것 같고 이제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시니 힘드신가? 동서, 그렇게 음식 먹고 싶으면 동서가 직접 가서 음식을 해.
어머님한테 자꾸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 2번 고생하시는 거잖아. 그래도 동서 고생할까? 어머님이 얼마나 신경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니, 제가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음식 준비할 거 하는 김에 좀 정성 들여서 만들면 좋잖아요. 정성을 더 들여야 복이 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음식 하는 거 보면 복이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러죠 뭐. 그리고 음식 하는 김에 조금 나눠 먹자는 건데 형님은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동서는 한 번 참석도 안 하면서 음식이 부실하니 어쩌니 하며 지적만 했죠. 처음에는 저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에게도 은근슬쩍 정성이 부족하니 재료가 부실하니 하면서 말을 했더라고요.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시모는 더 잘해주려고 신경 써서 음식을 해 보내셨고 동서는 손 한 번 쓰지 않고 음식을 받아먹고 시모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으셨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부는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니들은 요즘 세대니? 얘도 우리 세대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솔직히 지금도 예전처럼 준비하려고 하면 3일 밤낮은 준비해도 모자랄 텐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간소화된 거 알지? 어쨌든 예전에야 첫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지만 나는 첫째라고 다 주고 둘째라고 덜 주고 그런 거 없어. 모든 집안을 위해서 잘 이끌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줄 테니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어머, 우리 아버님 역시 깨어있는 분이시네요. 요즘 누가 첫째만 챙겨주고 그러겠어요. 애초에 첫째, 둘째 따지면서 재산 물려주고 그런 건 사라진 지 오래죠. 아버님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 어르신으로 계신 집안이 잘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님 세대에서는 음식 가짓수며 이런 것도 정말 많으셨겠죠? 제가 봐도 요즘은 많이 간소화된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런 건 잘 아는구나. 솔직히 이런 것도 힘들다면서 다른 종친의 며느리들은 이혼도 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예전이랑 비교하면 요즘은 정성이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안의 월복도 다 날아가게 생겼지. 안 그러냐, 큰애야? 아버님, 근데 요즘은 많이 간소화하는 편이기도 하고, 일도 있는데 매번 시간을 내서 준비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솔직히 어머님만 고생하시니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종친의 회의나 이런 건 식당을 예약해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 다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거든요. 아버님께서 요즘 세대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큰애는 역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보시면 종친회에서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주시겠니? 이게 다 너희들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힘들어하면 되겠어? 그네는 아무리 큰 며느리라고 해도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우리 둘째 며느리 말처럼 요즘 얼마나 많이 간소화됐니?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는 걸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에휴. 그러게요, 아버님. 솔직히 전 예전 전통 그대로 이어가는 게 제 전공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아버님 생각 전적으로 응원해요. 그렇지만 뭐, 요즘 세대에서 저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형님처럼 생각을 하죠. 참 슬프네요.
시부는 저에게 동서 생각을 닮아보라며 역정을 내셨고, 시모는 제 편을 들어주시려다 시부에게 화를 듣기도 했어요. 어색하게 가족 모임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 지금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집안 분란을 일으킨다며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화를 돋궈? 재산 동생네한테 다 주면 어쩌려고? 재수씨 하는 거 못 봤어? 가서 알랑방귀라도 끼면서 아버지 비위 좀 맞춰주면 좀 좋아? 당신이 좀 아빠한테 애교라도 부려가지고 재산이라도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아빠는 우리보다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냐 보고 재산 남기실 거야. 저번에 사촌형 이혼한 거 알지? 거기 며느리도 처음엔 종친에 참석했다가 경악하고 이혼하겠다 선언해서 별거하고 있었잖아. 아버지가 그거 보고 우리 집 며느리는 잘 들어와야 할 텐데 얼마나 말했다고. 나 당신네 집 재산에 욕심 하나도 없어.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으면 당신이 아버님한테 알랑방귀를 끼든 말든 알아서 해. 난 생판 얼굴도 모르는 당신 조상이랑 처음 보는 당신 종친들 위해서 쉬는 날에도 행사 참석했어. 이건 솔직히 어머님이 혼자서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도와드리려고 가는 거긴 하지만 당신은 어머님이 안쓰럽기는 한 거야? 엄마가 40년을 넘게 집안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힘드시겠어? 그리고 예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간소화됐는데. 재수씨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예전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고. 당신이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랄 게 아니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당신만 잘하면 돼. 그러면 집안에 땅이며 뭐며 다 받는 건데 왜 쉬운 길을 포기하는 거야? 재산 받고 나중에 힘들면 그때 가서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이 집안에서는 고생하는 시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듯 했어요. 행사가 하나 끝날 때마다 시모는 몸살이 잔뜩 날 정도로 힘들어 하셨죠.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저까지 외면할 순 없다 생각을 했어요. 내내 시부에게 시모의 수고스러움, 힘듦을 말씀드렸지만 시부는 오히려 제가 가풍을 망친다며 화만 내셨죠. 매번 정성이 부족하다며 나불거리던 동서는 직접 음식을 하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든지 몸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은 하지 않으면서 음식 맛이 부족하다던가 정성이 부족하다던가 가짓수가 적다던가 온갖 흉계는 다 하고 다녔어요. 시부는 그런 동서의 말에 역시 사학과 교수라 다르다면서 동서를 두둔했어요. 그러던 중 시부께서 시댁 김장을 해야 한다며 저와 동서를 모두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동서가 집에 와 있었죠. 배추만 200포기가 넘게 김장을 해야 하는데 저와 동서 시부만 김장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동서가 시부를 부르고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버님, 저 이번에 대학 전임교수로 발령난 거 아시죠? 이번에 개강하면 전임교수로 첫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왕 온 김에 아버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며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 가장 큰 어르신인 아버님이 잘 아시잖아요.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제일 잘하니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일단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테니까 잠깐 너는 저기 가서 김장 좀 하고 있거라. 나는 나가가지고 종친들 집에 가서 자료 좀 가지고 올 테니까 갔다 와서 얘기 좀 나누자꾸나. 생각해보니 우리 집안 뼈대가 있는데 교수 며느리가 역사 소개를 한다면 우리 집안도 들어가야지 그럼. 그렇죠, 아버님?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버님 다녀오시면 다시 얘기 나눠요. 저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김장 같이 하고 있을게요. 동서는 역사 깊은 집안 운운하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시부는 집안 얘기에 신이 나셨는지 종친들을 찾아가며 자료들을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3일 내내 교수 동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김장은 하지 않았고, 시모에게 자기는 힘들어 쉬겠다고 해놓고선 내내 TV만 봤습니다. 시부는 동서가 던진 말에 대답을 해주려고 종친들 집에 왔다 갔다 하느라 낮 시간에 집에 없으니 동서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거의 김장이 마무리가 될 쯤에서야 동서는 본인이 마무리를 하겠다며 나섰고, 마침 시부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선 막내만 일을 시키냐며 오히려 내내 고생한 저와 시모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한 명 더 있고 시어미가 있는데 막내만 이렇게 시키는 거야?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구만. 집안에 가장 걸맞은 애가 바로 우리 둘째 며느리지. 이렇게 야무지게 김장까지 척척 해내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애정도 깊고 역시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라 그런지 다르구먼. 아니에요, 아버님. 다 같이 고생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만 그러시면 다들 서운하죠. 다들 마음속으로 저희 집안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겠어요. 저야 그냥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슬슬 알아가는 단계죠 뭐. 아버님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아니다. 누가 봐도 너만한 애가 어디 있겠니? 안 그래도 이번에 종친회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아들이 둘이다 보니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아무래도 결정이 쉽겠구나. 이쯤에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 우리 교수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선사하지. 어머, 아버님. 저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저 저희 집안을 생각한 거일 뿐인데. 형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귀한 가보를 받게 되다니. 유식한 사람은 뭘 해도 되네요, 형님. 시부의 말에 동서는 입이 귀에 걸리게 좋아했고, 아버님은 금빛 보자기에 쌓여있는 상자를 가지고 오셨죠. 그 상자 안에는 여러 종이가 들어 있었는데, 가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날짜들만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무슨 날짜예요? 여기 할아버님 성함도 보이고, 설마 아버님, 이거 친인척분들 생신이랑 행사, 이런 거 적혀 있는 건 아니죠?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눈치가 빠르구나.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아마 여기에 이름을 올리겠지. 매년 새로 작성해 보관해 둬야 하니까 잘 챙기고 있거라. 이걸 받으면 네가 행사 주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지. 둘째 며느리 너라면
우리 둘째 아들 잘 이끌고 잘 치를 거라 생각을 한단다. 네? 행사요? 아버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저 이런 거 못해요. 지금까지 바빠서 음식 준비하는 거 참석도 한번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다 준비를 하겠어요? 여기에 그 날짜 서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뭐 땅 문서라든지 집 문서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어. 아, 그 선산이 있구나.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똑부러지네. 우리 집안 선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공동묘지로 쓰고 있어. 네가 이제는 거기 벌초도 해야 하니 이것저것 신경 써서 준비해보면 되겠구나. 네가 교수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도 좋은 보탬이 될 거야. 시부가 전달한 가보를 보고선 동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 후로 동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고 시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렇게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했던 며느리가 막상 집안의 모든 걸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도망가 버렸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시부는 끈질기게 동서대학까지 찾아가 동서를 찾았는데 사학과 전임 교수가 되었던 동서는 꽤나 난감해졌답니다. 도저히 아버님을 말릴 수 없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매일매일 대학으로 찾아와서 절 찾고 다니신다는데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집안일은 뒷전으로 하고 사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면서 매번 학과장님 찾아가서 난리 피우신다고 하는데 제발 형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솔직히 집안일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동서 그걸 원하던 거 아니었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정성이 부족하니 뭐니 이만 나불거렸던 거 동서잖아. 동서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지금 와서 하기 싫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님께서 처음에 워낙 집안 행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걸 피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제발 아버님께 형님이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 진짜 남편이랑 같이 집안일들 다 도맡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동서가 원한 게 그거잖아. 내가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원하던 일 이루었으니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나는 동서 응원해. 솔직히 나한테는 그게 별로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 역시 동서는 생각이 다 있구나? 어머님도 이제는 좀 편하시겠네. 어디 정성 들여서 열심히 준비해봐. 동서대학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었는데 사학과 교수인데도 정작 지방 가보는 내팽개친다며 교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전임 교수로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를 그렇게 동서는 날리게 되었어요. 결국 동서가 도망을 가버리니 시부는 다시 시모에게 요구를 했지만 시모는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그제야 시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셨지만 시모의 이혼 청구는 역시나 받아들여졌고 시모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압받았던 자유를 뒤늦게 찾으셨답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며느리를 어떻게든 집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는지
시부는 저희 남편에게 압박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시댁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당장 이혼을 하겠다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은 시부와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사과했고 지금까지 남편 혼자 시부를 보러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정작 행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지니 그렇게 뼈대 있다던 집안 행사는 모두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선 참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시모를 만나서 식사를 하곤 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셨던 어머님께서 마치 소녀처럼 활기가 생기는 걸 보며 저도 덩달아 너무 기쁘답니다. 잘못된 가풍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모든 집안일이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집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